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안타깝게도 그림만 그리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앞으로도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비욘드 더 캔버스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예술적 목소리를 찾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번 영상도 힘내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만의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대료를 내고 재료를 구입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균형을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막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알았다면 좋았겠다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사용할 재료는 카와치의 빅 오이 파스텔 베이비입니다. 저는 지금 다음 전시 작품의 습작을 만들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미있다. 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10대와 20대를 저 생각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었고, 직업을 가져야 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일을 가지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작가로 꽤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의 저보다 기술적인 역량도 사회적인 역량도 훨씬 커졌지만, 그림만 그리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앞으로도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고 나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맞지만 그 예술 세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인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작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참고 정도로 삼아주세요. 저는 다양한 작가들의 인터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길잡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도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림만 그리면서 살 수는 없어.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지신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술적인 추구와 현실적인 책임이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상적인 그림 그리기를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 내가 가진 고유한 관점, 탐구하고 싶은 주제, 발전시키고 싶은 미학적 언어와 예술적 맥락, 나와 세상을 마음껏 탐구하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내 취향이 듬뿍 담긴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끊임없는 창작의 세계랄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예술적 목소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적 비전은 예술가로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며 우리 작업에 진정성과 깊이를 부여합니다. 이 다른 한쪽에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각종 전시 준비, 이메일 쓰기, 시장 조사, 경제적인 기반 마련 등등. 아마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 대부분의 초창기 아티스트에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일 것 같아요. 생활비와 스튜디오 유지 비용, 재료 구입과 제작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과 관객의 기대도 무시할 수는 없죠. 갤러리의 콜렉터들이 어떤 작품에 반응하는지, 특정 시장에서 어떤 유형의 작품이 판매되는지, 그리고 관객들이 어떻게 작품을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네트워크도 현실적인 요구의 일부입니다. 특정 그룹전이나 페어에 참여하기 위해 작품을 준비하거나 레지던시나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제약과 실행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조형이나 설치 작업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 운송, 설치의 한계, 사용 가능한 기술과 재료의 제한, 그리고 시각적인 제약과 생산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말 많죠? 만약 이 두 측면 사이에 균형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비전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아마도 재정적인 불안정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의 자유만을 추구하다가 실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예술 활동을 하는 동안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창작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결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술이 시장성으로 평가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작품 세계가 세상과 단절될 위험도 있습니다. 작업을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작품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워 소통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의 자극과 도전 없이는 내 안에서 같은 패턴과 또 편안한 영역에서만 머물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요구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가장 큰 위험은 아마 창작의 본질적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업이 단지 돈과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되면 창작 자체가 싫어지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나만의 독특한 예술적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항상 외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작품의 진정성과 깊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들을 만들 때 그 진정성의 부재는 종종 작품에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배우고 실천해온 몇 가지 접근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 비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부터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핵심 가치와 타협이 가능한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모든 것에 타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서 절대 양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와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두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순수한 창작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외부의 압박이나 기대 없이 순전히 여러분의 호기심과 실험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일 30분 꾸준히도 좋지만 일주일에 하루나 반나절 정도를 통째로 여러분의 창작을 위해서 할애한다면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작업 일지를 꾸준히 그리고 쓰세요. 작은 스케치북도 좋습니다. 상업적 작업이 많은 시기에도 이 일지는 제가 예술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노트 제일 앞장에는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글로 정의해두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지, 예술가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요구에 더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가능하다면 수익의 흐름을 다양화하세요. 작품의 판매만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면 작품 판매의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작가 생활 초창기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작품 판매의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품의 희소성과 작업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에디션 판매, 커미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면 어느 한 영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팬과 콜렉터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강의나 워크숍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세요. 둘째, 제약을 창의적인 도전으로 바라보세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나 프로젝트의 제약은 때로 생각을 확장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색상 팔레트로 작업해야 했던 프로젝트는
제가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을 색채 관계를 탐구하게 해주었고, 스프레이 페인트만 사용해야 했던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그림을 얼마나 빨리 그릴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작업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프로크리에이트와 블렌더를 배우게 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매체를 다뤄보았고,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데 거부감이 적어졌어요. 셋째, 비즈니스 스킬을 개발하세요.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스, 기본적인 계약의 이해, 시간 관리 등의 스킬은 현실적인 요구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들은 되도록 투명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도 결국은 다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챗 GPT나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AI 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AI도 실수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반드시 더블 체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세요. 억지로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있는 작가의 전시, 컨벤션 등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미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컨벤션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굿즈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중에 제 뒤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그림을 알고 있었고, 마침 저에게 잘 맞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어서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예술성을 손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의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스타일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지속적인 성찰과 재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작업, 목표,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균형을 조정하세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요. 지금까지 예술가의 개인적 비전과 현실적 요구 사이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비전은 여러분의 작업에 독특함과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현실적인 요구는 그 비전이 세상과 만나고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예술적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업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둘째, 현재 직면한 현실적 요구들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재정적인 필요, 시장의 상황, 기회와 제약 등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셋째, 지금 여러분이 탐색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접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예술적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고민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